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재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77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거든요. 6시 반쯤 일어나서 마당에 물 주고 신문 꺼내서 거실로 들어왔죠. 창문 열어두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새마을 금고라고 떴더라고요. 여보세요. 윤재문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난달 신청하신 정기예금 만기 재해치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서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중으로 처리하셔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자가 적용됩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정기예금이라는 건 기억나는데 서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서명을요? 네, 재해치 동의서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기한이 오늘까지라서요. 달력을 봤어요. 금요일이었죠.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면 기한이 지나는 거였어요. 오늘이요?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지난달에 신청하실 때 안내 문자 발송됐는데 혹시 못 보셨나 봅니다. 휴대폰을 뒤적였더니 문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삭제했거나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고로 오셔서 서명하시거나 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리면 서명 후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댁에 팩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오후 5시까지만 처리 가능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 반이었죠.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 차는 지난주부터 정비소에 맡겨뒀거든요. 엔진 오일 교체하고 타이어도 갈아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차가 없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택시 이용하시거나 가족분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자니 왕복으로 2만 원은 나올 것 같았고 조카 성민이한테 부탁하자니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는 회사 다니는 애라서 평일 낮에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늦어도 오후 4시 반까지는 오셔야 서류 처리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서명 하나 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번거로워질 줄은 몰랐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전화하는 것도 미안했거든요. 일단 신문을 다시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자꾸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리다가 끊겼죠. 회의 중이었나 싶었어요. 성민아, 나 삼촌이야.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깐 금고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서명할 게 있어서. 급한 건 아닌데 오늘까지래.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됐어요.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성민이는 착한 애라서 안 된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더 미안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문자 봤는데 오늘 금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 서명 하나 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그래. 내가 바쁘면 괜찮아.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4시 반까지래. 그럼 제가 3시쯤 모시러 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불편했죠. 서명 하나 하러 가는 건데 성민이가 회사 일 제쳐두고 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옷으로 골랐죠. 금고에 가는 건데 너무 편한 옷 입고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3시가 조금 안 됐을 때 성민이 차가 마당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까 성민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들어 보였더라고요. 삼촌,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고맙다. 차에 타니까 에어컨을 틀어줬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보는데 성민이가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죠. 삼촌, 서명하실 거 뭐예요? 정기예금 재해치 동의서래. 만기됐는데 다시 맡기려면 서명해야 한대. 아, 그거요. 그냥 자동으로 안 되나요? 자동은 안 되나 봐.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그냥 예금을 찾아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또 이자가 아까웠죠. 금고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성민이가 주차를 하고 저는 차에서 내려서 건물을 봤어요. 1층에 창구가 보였고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직원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윤재문인데요. 전화 받고 왔습니다. 서명하러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서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란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어요. 그런데 글씨가 작았죠. 안경을 꺼내 쓰고 나니까 그제야 글자가 보였어요. 재해치동의 기간 1년, 이자율 연 3.2%. 내용은 간단했어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보면서 제 이름을 썼죠. 윤재문. 서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도장을 찍더니 복사본 한 장을 건네줬어요. 고객님, 이건 고객님 보관용입니다. 확인하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성민이가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담배를 끄고 차 문을 열어줬죠. 다 하셨어요? 응, 끝났어. 그럼 집으로 갈까요? 그래, 고맙다. 차에 타니까 성민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복사본을 가방에 넣었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삼촌, 배고프시면 저녁 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오늘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도 됐어. 집에 가서 먹을게. 성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어요. 저는 가방 속 복사본을 만져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성민이가 차를 세우고 저를 내려줬어요. 삼촌,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맙다. 조심해서 가. 성민이는 손을 흔들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죠. 복사본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 한 그릇 먹고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자꾸 책상 위 서류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죠.
날씨가 좋았어요.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어제 서명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뭔가 놓친 게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서류는 이미 넘어간 거였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삼촌, 방금 금고에서 전화 왔는데요. 무슨 일이야? 어제 처리하신 거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대요. 세금 우대 받으려면 추가 신청서를 내야 한대요. 삼촌, 주말 잘 보내세요? 그래, 너도. 무슨 일이야? 아, 그게요. 어제 삼촌 모시고 금고 갔다가 제가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서류가 하나 더 있대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서류가 더 있어? 네, 어제 하신 건 재해치 동의서고요. 추가로 세금 우대 신청서도 같이 내셔야 한대요. 그거 안 내면 이자에서 세금이 더 떼인대요. 그걸 왜 어제 안 얘기했어? 저도 몰랐어요. 제가 나오다가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따로 신청하셔야 한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 다녀왔는데 또 가야 한다는 게 번거로웠죠. 그럼 또 가야 하나? 그게요, 삼촌. 제가 알아봤는데 가족이 대리로 처리할 수도 있대요. 신분증 사본이랑 위임장만 있으면 되고요. 위임장? 네, 간단해요. 제가 오늘 삼촌 집으로 갈게요. 위임장 작성하시고 신분증 복사해 드리면 제가 월요일에 회사 가는 길에 들러서 처리할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또 성민이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직접 가자니 차도 없고 번거로웠죠. 내가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회사 가는 길이거든요. 조금만 일찍 나가면 돼요. 그래, 그럼 고맙다. 제가 1시쯤 갈게요. 점심 먹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뭔가 찝찝했어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을 성민이가 대신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었죠. 1시쯤 됐을 때 성민이가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삼촌, 여기 위임장이랑 신청서 가져왔어요. 작성하시면 돼요. 성민이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위임장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고 그 옆에 세금 우대 신청서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 이름 쓰면 되고요. 성민이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윤재문이 윤성민에게 세금 우대 신청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했지? 네, 복사해야 돼요. 제가 편의점 가서 복사해 올게요. 저는 신분증을 꺼내서 성민이한테 건넸어요. 성민이는 그걸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죠. 혼자 남아서 위임장을 다시 봤어요. 제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죠. 그러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10분쯤 지나서 성민이가 돌아왔어요. 신분증 복사본을 들고 있었죠. 다 하셨어요? 응, 여기 있어. 성민이는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하더니 봉투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세금 우대 신청서를 꺼내서 저한테 보여줬죠. 이것도 작성하셔야 돼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여기 쓰시면 돼요. 저는 다시 안경을 쓰고 신청서를 봤어요. 계좌번호는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죠. 천천히 숫자를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다 됐어? 네, 이제 됐어요. 제가 월요일에 가서 처리할게요. 고맙다. 성민이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일어서면서 말했죠. 삼촌, 월요일에 처리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성민이가 나가고 나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죠.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넘기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또 어차피 제 이름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주말 동안은 별일 없었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성민이 생각이 가끔 났는데 월요일에 잘 처리하겠지 싶었죠. 월요일 오후쯤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저 금고 다녀왔어요. 그래,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직원이 서류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줬어요. 영수증 받아왔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고맙다. 수고했어. 아니에요. 그럼 저 회사 가야 해서요. 나중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일이 잘 처리됐다니까 다행이었죠. 근데 동시에 뭔가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끝났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끝난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성민이가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믿어야겠죠. 며칠 지나고 목요일쯤 됐을 때 성민이가 다시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삼촌, 이거 영수증이랑 처리 완료 확인서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안에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죠. 하나는 세금 우대 신청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리 완료 확인서였어요. 확인서를 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신청일자는 월요일이었고 처리 완료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죠. 고맙다.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성민이는 잠깐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는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주말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성민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확인서를 다시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직접 간 게 아닌데 제 이름으로 처리됐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확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아침 먹고 마당에 나가서 화분 몇 개를 옮기고 있었죠. 날씨가 따뜻해져서 베란다에 두던 화분을 밖으로 내놓으려고요. 그런데 허리를 숙였다 펴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었죠. 삼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게요, 금고에서 또 연락 왔는데요. 저는 화분을 내려놓고 현관 앞 계단에 앉았어요. 또 뭐래? 추가 서류가 하나 더 있대요. 세금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제가 대리로 못하고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대요. 또, 네, 이번 거는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하대요. 제가 물어봤는데 위임장으로도 안 된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서명 하나 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가야 한다니까요. 언제까지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래요. 그 전에 처리 안 하시면 세금 우대가 취소된대요. 취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대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가볼게.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자꾸 회사 빠지면 안 되잖아.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삼촌, 괜찮으세요? 제가 금요일 오전에 반차 내면 되는데요. 됐어, 됐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화분 옮기던 게 생각도 안 났죠.
그냥 멍하니 마당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8시쯤 택시를 불러서 금고로 갔죠.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뭘 또 써야 하는지, 또 빠뜨린 게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금고에 도착해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 윤재문인데요. 전화 받고 왔습니다. 서명하러요. 아, 네. 세금 우대 추가 서류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카운터에 펼쳐놓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고객님, 여기 이 서류는 세금 우대 연장 신청서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인데 이것도 서명하셔야 돼요. 저는 안경을 꺼내 쓰고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작았죠.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이름 쓰시고요. 여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손에 펜을 들고 서류를 다시 봤어요. 글자가 작았죠. 한 줄 한 줄 읽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고객님, 많이 복잡하세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세금 떼는 거 줄여주는 신청서거든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뭔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근데 이게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여기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콕 짚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봤죠. 빈칸이었어요. 뒤에서 또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댔죠. 윤재문. 천천히 썼어요. 근데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옆 서류도 봤어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였는데 내용이 길었어요. 읽으려고 하니까 직원이 또 말했죠. 그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금고에서 세금 처리할 때 필요해서요. 여기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뭘 동의하는지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찝찝했거든요. 다 하셨으면 여기 날짜랑 서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직원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접수 확인증이었죠. 저는 거기에도 날짜를 쓰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손이 좀 아팠어요. 서명을 몇 번이나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객님, 처리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죠.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뭘 서명한 건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을 썼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봤죠. 세금 우대 연장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접수 확인증. 3장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세금을 덜 떼려면 이걸 신청해야 하고 개인정보는 금고에서 세금 처리할 때 쓴다는 거였죠. 그런데 왜 이걸 금고에서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고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서류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서명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점심때쯤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금고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잘 처리되셨어요? 응, 서명하고 왔어. 근데 성민아, 나 오늘 서명 몇 번이나 한 것 같아. 서류가 3장이나 됐더라.
그래요? 복잡했나 봐요. 응, 좀 그랬어. 근데 뭘 서명했는지 잘 모르겠어. 직원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 삼촌, 걱정 마세요. 금고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성민이 말대로 문제 없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잤어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왔죠. 자꾸 오늘 금고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왜 그게 자꾸 생각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어요. 새마을 금고에서 온 거였죠. 고객님, 세금우대 연장 신청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그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밖을 봤어요. 끝났다는 거였죠. 이제 더할 일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기분보다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더 들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지난번에 받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서 펼쳐놨어요. 재해치 동의서, 위임장, 세금우대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접수 확인증. 5장이었어요. 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재문. 서명란마다 제 이름이 있었죠. 어떤 건 제가 직접 쓴 거였고, 어떤 건 성민이가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 지금 이 서류들을 보고 있어도 제가 뭘 동의한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었죠.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했어요. 뭘 봐도 집중이 안 됐거든요. 저녁 때쯤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문자 받으셨어요? 처리 완료됐다고요. 응, 받았어. 다행이다.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고맙다. 삼촌,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주말에 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성민이는 끝났다고 했는데 저는 왜 끝난 것 같지 않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금고 창구가 떠올랐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고 저한테 서명하라고 손가락으로 짚어주던 모습이요. 저는 그 자리에 제 이름을 썼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히 뭘 읽고 서명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를 꺼내서 하나하나 다시 읽었죠. 이번에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예금을 다시 맡기고 세금을 덜 떼고 개인정보는 금고에서 처리할 때 쓴다는 거였죠. 근데 이상한 건 금고에서 서명할 때는 이걸 이렇게 천천히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빨리 하라고 했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냥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이름을 썼던 거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마당의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죠. 어제 물을 줬는데도 흙이 말라 보였어요. 밖으로 나가서 호수로 물을 줬어요. 물이 흙에 스며드는 걸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서명한 게 맞나, 제가 동의한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민이가 집에 들렀어요. 주말이었죠.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왔어요. 삼촌,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고맙다. 들어와. 성민이는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죠. 삼촌,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금고 일은 다 끝났죠? 더 이상 연락 없으시고요? 응, 끝났어. 성민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잠깐 망설이더니 그냥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복잡했는데 다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래. 저는 과일 봉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성민이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왜 끝난 것 같지 않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이, 제가 쓴 서명이, 그게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성민이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서 봤어요. 세금우대 신청서였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재문. 그 옆에 날짜가 있었고 서명란에 제 이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쓴 건지 아니면 다른 누가 쓴 건지 갑자기 헷갈렸어요. 아니, 이건 제가 쓴 게 맞았어요. 금고에서 직접 썼으니까요. 근데 위임장은 제가 집에서 썼죠. 그럼 이건 성민이가 가져간 거였고 성민이가 금고에 낸 거였어요. 그럼 금고 직원은 누가 낸 걸로 처리한 걸까요? 성민이가 낸 걸로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낸 걸로 처리한 건가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헷갈렸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자꾸 서류 생각이 났거든요. 제 이름이 적힌 그 종이들이, 제가 서명한 그 자리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밤에 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한참 누워 있었죠.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끝났다는데 끝난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 이불을 빨았어요. 마당에 널고 나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햇빛이 따뜻했어요. 이불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 먹고 낮잠을 자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마을 금고였죠. 여보세요. 윤재문 고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난달 처리하신 세금우대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전화가 오니까 심장이 좀 두근거렸죠. 무슨 일인데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서류 중에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본인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리인 통해서 처리하신 건가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헷갈렸거든요. 그게 어떤 건 제가 직접 갖고 어떤 건 조카가 대신 처리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건 맞으시죠? 네, 서명은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한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갔는지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쯤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나 삼촌이야. 네, 삼촌. 무슨 일이세요? 오늘 금고에서 전화 왔더라. 내가 직접 갔냐고 물어보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거요? 본인 확인 절차예요.
가끔 그렇게 물어본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물어봐? 한 달 전 일인데. 내부 확인 절차가 있나 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삼촌. 그래. 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죠. 제 이름이 적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윤재문. 여기도 윤재문, 저기도 윤재문.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명들을 제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어떤 건 금고에서 썼던 것 같고, 어떤 건 집에서 썼던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았죠. 저는 성민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나 또 물어볼 게 있어. 네, 삼촌. 뭐예요? 너 그때 나 데리고 금고 간 날 기억나? 몇 시쯤 갔었어?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요? 금고에서 자꾸 물어보더라. 내가 언제 갔냐고. 아, 그래요? 이상하네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모르겠어. 그냥 확인한다고만 하던데. 삼촌, 혹시 불안하시면 제가 금고 가서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이상해서 그래. 알겠어요. 그래도 뭔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더 답답했거든요. 마당으로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근데 어제도 물을 줬는데 또 주고 있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내용이 전혀 귀에 안 들어왔죠. 자꾸 금고 직원이 물어본 말들이 떠올랐어요. 직접 오셨나요? 몇 시쯤 오셨어요? 대리인이랑 같이 오셨나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성민이는 괜찮다고 했고 금고에서도 별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럼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서류를 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죠. 재해치 동의서, 위임장, 세금우대 신청서, 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제가 이 서류들을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성한 건지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어떤 건 확실히 기억나는데 어떤 건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마치 제가 한 일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 같았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마당에 널었던 이불을 걷었어요. 아직 다 마르지 않았는데도 걷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불을 개면서 생각했어요. 금고에서 왜 자꾸 확인하는 걸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절차인 건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삼촌, 금고에서 연락 왔는데요. 또? 네, 이번에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슨 얘기?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삼촌이 방문하셨을 때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하자고요. CCTV를? 네, 본인 확인 절차라면서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내부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CCTV를 왜 확인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삼촌이랑 저랑 같이 금고로 와서 영상 보자고 하던데요. 내일 오전 10시쯤 가능하시냐고요.
내일? 네, 급한 건 아닌데 가능하면 빨리 확인하고 싶대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죠.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가자. 제가 9시 반쯤 모시러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가 시간 맞춰 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죠. CCTV를 왜 보는지, 거기서 뭘 확인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금고에 도착하니까 직원 한 명이 저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었죠.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영상 불러올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봤죠.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나타났어요. 복도였어요. 금고 안쪽 복도 같았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어요. 여기요. 이 날짜가 고객님께서 방문하신 날인데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제가 서명하러 갔던 그날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사람이 나타났죠. 가까이 다가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사람은 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키도 비슷했죠. 근데 제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앉은 성민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삼촌, 저거. 직원이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 속 사람이 창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멈춰 있었죠. 고객님, 이 사람이 고객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을 잡았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직원이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 사람이 창구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서류를 받고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서명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 사람이 고객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저 사람이 제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예요? 이게 언제예요? 3시 15분입니다. 저는 성민이를 봤어요. 성민이도 저를 봤죠. 삼촌, 그날 우리 3시에 갔잖아요. 제가 차 안에서 기다렸고 삼촌이 들어가셨잖아요. 맞아. 내가 들어갔어.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직원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였죠. 입구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차 한 대가 보였어요. 사람 한 명이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 사람이 아까 본 그 사람이었어요. 차 번호가 보이시죠?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번호판이 보였죠? 성민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거, 제 차예요. 저는 성민이를 봤어요.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죠. 근데 삼촌, 전 차에서 안 내렸어요. 주차하고 계속 안에 있었다고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죠. 직원이 영상을 다시 멈췄어요. 고객님,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이 윤재문 고객님 명의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고객님 명의를 사용했는지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멈춰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봤죠.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성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제 차는 맞는데 전 정말 안 내렸어요. 삼촌 혼자 들어가시는 거 봤고 전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고요. 그럼 누가 내 이름으로 서명한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서명했다는 그 서류였죠. 이 서명이 고객님 서명이 맞습니까?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윤재문. 필체를 봤는데 제 글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신가요?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제 글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성민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삼촌, 진정하세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근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고객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차에 탔어요. 성민이가 시동을 걸었는데 출발하지 않았죠.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삼촌, 저 정말 차에서 안 내렸어요. 알아. 근데 왜 제 차가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죠. 화면 속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성민이는 물을 한 잔 따라다 주고 한참 있다가 돌아갔죠.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제 이름으로 서명했는지, 제가 뭘 놓친 건지.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화면 속 그 사람이 떠올랐죠. 복도를 걸어오던 모습, 창구 앞에 서던 모습, 서명하던 모습. 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아닌 사람.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죠.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소파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이 보였어요. 거기 서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랍을 열어서 서류를 꺼냈어요. 불을 켜고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봤죠. 윤재문, 윤재문, 윤재문. 제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 글씨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떤 건 확실히 제가 쓴 것 같았어요. 삐뚤빠뚤한 게 제 버릇이 보였거든요. 근데 어떤 건 너무 반듯했어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쓴 기억이 없었죠. 아침이 되자마자 금고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윤재문인데요. 어제 CCTV 확인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네, 고객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어제 본 그 영상이요.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셨나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제 이름으로 누가 서명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나는 건지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요. 이건 문제예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제가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나 지금 금고에 전화했어. 무슨 일 있으세요? 확인 중이래. 조금 더 기다리래. 근데 나 못 기다리겠어. 삼촌, 진정하세요. 제가 가서 얘기할까요? 됐어. 내가 갈게. 너 일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오후에 시간 낼게요. 오후 2시쯤 성민이가 왔어요. 같이 차를 타고 금고로 갔죠.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봤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금고에 도착해서 직원을 만났어요. 어제 봤던 그 직원이었죠. 고객님 오셨군요.
확인됐어요? 아직입니다. 내부 조사 중인데요. 내부 조사요? 그게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이가 제 팔을 잡았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기다리라고요? 제 이름으로 누가 서명했는데 기다리라고요? 고객님, 이해는 합니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밤새 들여다봤던 그 서류들이었죠. 이거 봐요. 여기 제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쓴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건 제 글씨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유효한 거예요? 아니에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죠. 고객님, 이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겁니다. 정상적이라고요? 네, 형식상 문제가 없습니다. 형식상이요? 근데 CCTV에 나온 사람은 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면 이 서류는 무효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민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직원분, 그러니까 CCTV에 나온 사람이 삼촌이 아닌데도 서류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서명이 되어 있고 접수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서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류 효력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의자를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이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유효하다고요? 고객님, 일단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 끝나면요? 그때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제게 돌려줬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성민이가 물을 사다 줬는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거든요. 삼촌, 괜찮으세요? 응. 집으로 갈까요? 응.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흐릿하게만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성민이는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삼촌, 제가 변호사 알아볼까요? 변호사? 네, 이건 좀 이상해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봐. 알겠어요. 제가 내일 연락해 볼게요. 성민이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또 봤죠. 형식상 문제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 형식상 문제 없다.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유효하다. CCTV에 제가 없는데도 서류는 인정된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뒀죠.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했어요. 뭘 해도 집중이 안 됐거든요. 밤이 되자 또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서 하나하나 봤죠. 형식상 문제 없다는 이 종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틀 뒤 성민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죠.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저 윤재문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서 건넸어요. 변호사는 한 장씩 펼쳐보면서 노트북에 뭔가를 적더군요. CCTV 영상은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아니에요. 확실하신가요? 확실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서류를 봤어요. 한참 보더니 입을 열었죠. 변호사가 한참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죠. 고객님, 이 서류들은 형식상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무슨 CCTV에 안 나와도 서명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금고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고요. 그럼 서류가 무효가 되나요? 변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든요. 예금도 재해치됐고 세금 우대도 적용됐어요. 이걸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CCTV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거기 제가 없는데요. 고객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예요. 누가 대신 서명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하거든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죠. 성민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삼촌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금고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조사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달라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금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어요. 변호사는 명함을 주고 갔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죠. 김민정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성민이가 물을 따라다 줬어요. 삼촌,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변호사님 말대로 해보세요. 내용 증명 보내고요. 그래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다음날 금고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뭘 요구해야 할지. 직원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번에 CCTV 확인했던 건요. 조사 결과 나왔나요? 아, 그 건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고객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으로요? 네,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CCTV에 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고객님 명의로 접수됐고 서명도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책상을 움켜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럼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이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도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록상으로요? 네, 서류가 제출됐고 접수됐고 처리됐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에 제기할 겁니다. 그러시면 법무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팀이요? 네, 법적 문제는 법무팀에서 담당합니다. 직원은 제 말을 더 듣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금고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들 볼일을 보고 가는 거였죠. 저만 여기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서 펼쳤죠. 형식과 절차상 문제 없다는 이 종이들을요.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이름인가? 이 서명이 정말 제 글씨인가? 제가 이걸 정말 썼나?
근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면 볼수록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금고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요? 기록상 문제 없대. 그럼요. 유효하대. 전화기 너머로 성민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제가 뭘 더 도와드릴까요?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해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윤재문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죠. 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기록상으로는 제가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CCTV에는 제가 없었는데 서류에는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기록이 저보다 더 진짜인가? 서류가 저보다 더 확실한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금고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서로 왔죠. 등기우편이었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에 공문이 들어 있었죠. 고객 윤재문 귀하.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당금고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읽었어요. 제출하신 서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 및 처리되었으며 형식과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 관련하여서는 해당 영상이 본인 확인의 보조 자료일 뿐이며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서면 서류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속 읽었죠. 따라서 귀하의 이의 신청은 기각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며 이미 완료된 예금 재해치 및 세금 우대 적용권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본건에 대해 추가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죠.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시계가 똑딱거렸죠.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네, 삼촌. 금고에서 답장 왔어. 어떻게 됐어요? 기각됐어. 서류는 유효하대. 번복할 수 없대.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성민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삼촌, 괜찮아.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이래.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를 봤어요. 번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글자가 또렷했어요. 변호사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윤재문입니다. 네, 고객님. 금고에서 연락 왔나요? 네, 문서 받았어요. 기각됐대요.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시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서류가 형식적으로 완벽하거든요. CCTV 영상만으로는 서류의 효력을 뒤집기 힘듭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얼마나 낮은데요? 30%도 안 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을 걸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서 서류를 꺼냈죠. 그 옆에 금고에서 온 문서를 놓았어요. 두 개를 나란히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윤재문. 여러 번 적혀 있죠. 서명도 있고, 날짜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형식적으로 완벽하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CCTV에도 없어요. 그런데 서류는 유효하대요. 번복할 수 없대요. 저는 손으로 서류를 만졌어요. 종이가 매끄러웠죠. 제 이름이 적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윤재문. 이게 제 이름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쓴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 성민이가 왔어요. 제가 문 열어주니까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에 앉더니 한참 저를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삼촌, 소송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변호사님이 뭐래요? 어렵대. 이기기 힘들대.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말했죠. 삼촌, 죄송해요. 너 왜 미안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잖아요. 근데 CCTV에 제 차가 나왔잖아요. 제 차를 다른 누가 쓴 건지도 모르겠고, 너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저는 성민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 말이 없었죠. 성민이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다시 서류를 봤어요. 금고 문서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또 읽었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든, 제가 기억하든 못하든, CCTV에 있든 없든, 서류는 서류대로 남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거였죠. 제 기억보다, 제 존재보다 종이 위의 글자가 더 확실하다는 거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소송을 해야 할까?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죠?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한참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인데 왜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걸까? 이게 제 이름인데 왜 제 것이 아닌 것 같을까? 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죠. 아침이 되자 결정했어요. 소송은 하지 않기로요. 이기기 힘들다는데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과 돈만 들고 결국 똑같은 답을 들을 것 같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서류는 유효하고 번복할 수 없다는 걸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더니 금고에서 통지서가 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정기예금 만기 안내였죠. 고객님의 정기예금이 2024년 12월 15일 만기됩니다. 재해치 또는 해지를 원하시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달력을 봤죠. 12월 15일은 이틀 뒤였어요. 성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예금 만기래. 이틀 뒤?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야지.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삼촌, 괜찮으세요? 응.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야겠다고요. 성민이 없이 혼자요. 12월 15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챙겼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검버섯이 있었어요. 저였어요. 택시를 불러서 금고로 갔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죠.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금고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창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줄을 섰어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앞 사람이 끝나고 다음 사람이 갔고 또 다음 사람이 갔어요.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윤재문인데요. 예금 만기돼서 찾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건넸죠.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고객님, 해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가 앞으로 밀려왔어요. 저는 서명란을 봤죠. 빈칸이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 위에 펜을 댔죠.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어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썼어요. 윤재문. 제 이름이었어요.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쓴 서명을 봤죠. 삐뚤빠뚤했어요.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제 글씨였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도장을 찍고 뭔가를 입력했죠. 그러고는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들 자기 일을 하러 온 거였죠. 돈을 받았어요. 영수증도 받았어요. 직원이 말했죠. 감사합니다. 또 이용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어요. 가방에 손을 넣어서 영수증을 만졌어요. 종이가 만져졌죠. 거기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쓴 서명도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죠. 영수증을 꺼내서 봤어요. 해지 확인증. 고객명 윤재문. 서명 윤재문. 제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조금 전에 저 안에서 제 손으로요.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탔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걸요. 예금도 찾았고 서류도 받았고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영수증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죠.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펼쳤어요. 재해치 동의서, 위임장, 세금우대 신청서, 처리 완료 확인서, 금고 법무팀 답변서, 그리고 오늘 받은 해지 확인증 쭉 늘어놓고 봤어요. 윤재문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죠. 어떤 건 제가 쓴 것 같았고 어떤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건 기억이 났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났어요. 마지막 해지 확인증만 확실했어요. 이건 제가 썼어요. 오늘 직접 제 손으로요. 저는 서류를 다시 모았어요.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죠.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이걸 왜 보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쓰레기통 옆으로 갔어요. 봉투를 들고 섰죠.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문을 닫았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껐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가로등이 켜졌어요. 성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삼촌, 오늘 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이제 끝났네요. 다행이에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다들 말해요. 예금도 찾았고, 서류도 정리됐고, 문제도 없다고 하죠.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CCTV에 나온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제 이름으로 서명했는지, 제가 쓴 서명이 정말 다 제 것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제가 어디 있었는지, 제 이름은 서류에 남았어요. 기록에도 남았죠.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별이 보였죠? 그날도 봤던 그 별이었어요. 한참 올려다봤어요. 서류는 여기 있고, 기록도 남았고, 제 이름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